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DW735 자동 대패가 왔습니다. 이걸 언박싱을 해야겠는데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먼저 이 나무들을 좀 정리해 줘야겠습니다. 시작부터 체력 방전시키고 보는 거죠.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저처럼 막 쌓아놓다 보면 답이 없더라고요. 나름 깔끔해졌지만 뒤에다 이렇게 쌓아줬죠. 이 상태로는 한동안 목공을 못하기 때문에 빠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4cm 각관을 재단해 줍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나무라고는 대부분이 빠레뜨고 몇 다발의 강목과 토막난 집성판과 방수합판 쪼가리들 뿐이지만 언젠가 온장 집성판들을 왕창 사들일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온장들을 수납하기 위해서 큼직한 온장 수납장을 짤 겁니다. 약간씩 치수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온장이라고 하면 1220 곱하기 2440mm를 말하죠. 멀바우 같은 고급 목재의 경우는 좀 작게 유통되던데 집성판의 경우엔 이 사이즈보다 크게 유통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합판은 더 큰 사이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440 곱하기 3660이나 4880mm 사이즈가 있는 것 같던데 제 능력으로는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1220 곱하기 2440mm 온장을 수납할 목적이기 때문에 1400mm 곱하기 2600mm 사이즈의 높이는 1300mm짜리 거대한 철제 수납장을 짜는 거죠. 원래 이런 공사급 작업은 자단위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자단위라고 하면 3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1400에 2600이니까 자단위가 깨지게 되고 그 말은 자재로스가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남는 거는 자동 대패 테이블 짤 때 써야겠죠. 이 각관은 각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파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철각재, 철각관, 뭐 현장 따라 사람 따라 지역 따라 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기 때문에 용어는 대충 보시면 됩니다.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4mm 두께 4cm 각관 3600짜리 개당 18,000원에 구입했거든요.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수량만큼 재단이 완료됐습니다. 좀 남았네요. 먼저 측면부터 용접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사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다리를 만들고 그 사다리를 이어 붙여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에 바닥이든 벽이든 원하는 곳을 덮어주면 건물도 되고 수납장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용접 자석을 대고 용접하면 직각 맞추기가 편한데 용접 자석은 비싸기도 하지만 열을 너무 많이 먹이면 자력이 떨어져서 금세 망가지거든요. 저는 용접 초짜라서 빵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용접 자석을 쓸 짬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만든 용접용 직각자로 직각을 맞춰서 용접해줬어요. 한 방에 붙는 법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느는 건 빵꾸 난 거 막는 꼼수뿐이에요. 이제 측면 사다리 용접이 끝났으니까 이 두 사다리를 이어붙이면 됩니다. 말은 참 쉽죠. 보시기에 그 사이즈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로 올려놓은 각관 길이가 2m 50이고요. 기둥으로 쓰인 파란 각관이 5cm 두께거든요. 두 곳의 기둥이 10cm니까 합쳐서 길이가 2m 60cm가 됩니다. 한번 실수하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직각이 안 맞는 삐뚤어진 수납장이 될 수도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죠.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 뜬금없이 저의 든든한 보루, 토목학 석사 처남이 등판, 용접면도 안 쓰고 맨눈으로 바라보면서 1지부터 3지까지 용접 방법을 설명해주고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이해할 시간은 줘야지. 천한 말에 따르자면 용접할 때 용접봉이 녹는 것과 각관이 녹는 게 불꽃의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 색깔을 봐야 하는데요. 전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녹을 때와 각관이 녹을 때 소리가 다르답니다. 소리가 달라. 소리가. 나름 소시적에 악기 좀 만져본 귀지만 용접봉 소리는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전문가가 다르다니까 다른 거죠. 그걸 구분할 능력은 오로지 경험으로만 길러지나 봅니다. 용접을 잘 하려면 먼저 그라인더를 잘 써버릇해야 용접도 신중하게 잘 할 수 있다길래 갈고 떼우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 봤습니다. 왜 처음 배울 땐 실력이 잘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 배우고 나면 더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거기에 있나 봐요. 이 구석짜리 하나 용접하는데 2시간 반을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각관 하나 붙일 때마다 점점 무거워져서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주 죽을 맛입니다. 용접 실력은 아직도 안 늘어서 하나 용접하는데 해가 저렇게 이동해버리네요. 언제쯤 그냥 대면 붙는 수준에 올라갈까 참 기대됩니다. 여기는 아주 제대로 빵꾸를 내먹어서 각관 조각을 하나 더 떼고 붙여줬죠. 참 가지가지합니다. 드디어 용접을 끝마쳤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해가 진 것도 몰랐네요. 밤에 기계 돌리면 온 동네 민폐니까 합판 붙이는 작업은 다음날 하기로 하고 일단 위치부터 잡아줬습니다. 일천한 실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성취감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올라가서 강도를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혼자 좋아하고 있는 40대 아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설치하고 보니까 이 빵꾸가 정면으로 튀어나왔더라고요. 덧대 중 각간 조각이 떨어져 나갔는데 천한 말로는 힘은 버틸 수 있답니다. 못 버틸 것 같은데. 열이나 불을 먹은 부위는 쉽게 녹이 쓰니까 찡크를 뿌려줬어요. 그나저나 이 녹방지 스프레이를 왜 찡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원에 대해 팩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접에 쓰고 난 마스크 상태입니다. 이건 목공으로 쓰다가 버리려고 던져둔 녀석인데 상태가 완전 차이나죠. 용접은 마스크도 필수고 여러모로 몸에 해로운 작업 같아요. 다음 날입니다. 온장내게 바닥을 붙여줘야 하니까 목공 작업이 필요해서 나무들을 좀 정리해줬어요. 처음엔 돈도 아낄 겸 이 파레트들을 다듬어서 붙여주려고 했죠. 이걸 다 다듬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한옥주택 철거하면서 가져온 석가래들이에요. 이것도 우드슬랩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아무튼 빠르게 다듬어 줍니다. 바닥에 깔 것들과 땔감이 될 것들로 구분됐어요. 못 뽑고 또 못 뽑고 계속 못 뽑고 좌우 평을 잡고 다듬어 주죠. 이 파레트들로 바닥을 깔아주려고 했습니다. 소프트우드란 걸 간과한 대참사였어요. 사용할 타카피는 25mm 왕타카용이죠. 이게 ST25인지 ST30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 박아줬는데 일단 물량이 이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소프트우드라서 너무 헐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빼줬습니다. 600ml를 넘는 물건을 만들 땐 소프트우드는 확실히 약하네요. 이것들은 모조리 땔감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급히 주문했어요. 태고화판이라고 합니다. 15T를 사려고 했는데 건재상에 12T밖에 없더라고요. 뭐 급한 대로 가져왔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태고화판은 원래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 거푸집을 만들 때 주로 쓰거든요. 시멘트의 하중을 버텨야 하다 보니 일반 목재보다 엄청나게 강도를 올려놔서 힘을 정말 잘 받고 휘어짐에도 강합니다. 뭐 그렇다고 안 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태고화판의 태고가 표면에 코팅된 매끌매끌한 코팅제인지 코팅 방식인지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표면이 맨질맨질해서 따로 후처리 작업도 필요 없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목공 쪽에서도 각종 지그를 만들거나 밴딩 틀 같은 걸 만들 때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가격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1220에 2440mm 12T 태고화판 한 장 기준으로 3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재작년엔 25,000원이었는데 10장 샀으니까 37만원 현금 결제했어요. 태고화판 구입하실 때 이보다 비싼 가격을 부르는 건재상이 있다면 사장님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가격을 흥정하시는데 이익을 볼 것이고 저는 그 건재상 사장님한테 싫어요 테러를 받게 될 겁니다. 뭐 저야 여러분이 이익만 보신다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저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태고화판 표면에 있는 저 무늬들 대개 제조사 회사 마크거든요. 저게 싫어서 태고화판을 잘 안 쓰는데 가성비로 본다면 최고점에 있는 물건들 중 하나일 겁니다. 겨우 12T 한 장인데 85kg인 제가 올라가도 멀쩡하죠. 점프는 차마 못 뛰겠습니다. 제가 겁이 좀 많아요. 앞서서 잠깐 자단위로 작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용접한 구조물 기준으로 필요한 합판이 한 층에 750에 1400, 1050에 1400, 750에 1400 이렇게 3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층마다 1220에 2440짜리 온장 한 판을 재단해서 딱 한 장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운데 힘을 받아주는 봉을 2개가 아니라 3자루씩 용접해서 가로폭을 600mm로 맞춰줬다면 온장 한 판으로 바닥 2장을 깔 수 있는 건데 자단위로 작업을 안 하고 멋대로 진행했더니 10장 구매한 온장에서 9장을 바닥용으로 다 잘라버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작은 온장렉 하나 만드는데도 이 정도 로스가 발생되니까 집을 짓거나 한다면 자재비가 엄청나게 차이나게 되는 거죠. 작업시간도 늘어나게 돼서 인건비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향후 집을 새로 짓거나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붙여주면 끝입니다. 처음엔 태고화판을 붙여줄 계획은 없었지만 목재들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완성입니다. 이 빵꾸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튼튼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3층 바닥도 좋고 2층 바닥도 좋았습니다. 1층 바닥은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온장 한 판을 넣어줘 봤어요. 넓은 쪽에서도 좁은 쪽에서도 넣고 빼고가 가능하죠. 일머리 잘못 잡는 바람에 토막나버린 태고화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모조리 저장해줘야죠. 뭐 어차피 다 잘라서 쓸 거니까 적당한 정신승리는 건강에 좋습니다. 애초에는 파레트를 다 분해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힘이 쭉 빠져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죠. 그리고 보니 이 파레트에 관해서 좀 할 말이 있기도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번엔 자동 대패에 관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 try to get you out. You're so
was just obsessed with you. Ooh, or maybe not.